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2024년 투자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계절성 신고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한번 좀 알려드리죠. 네, 어디 딴 데서 볼 수 없는 신박한 팁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자, 23년은요 전 세상에 별일이 없었습니다. 계절성은 그래서 거의 다 맞았죠. 15개 전망 중에서 80%가 맞았고요. 이 영상 보시죠. 네, 그리고 유일하게 완전 틀렸던 전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은 총선 전 6개월은 한국 시장이 별로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11월, 12월에 많이 올랐죠. 근데 1월에 보니까 그것도 좀 덜 틀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24년은 제가 무조건 적중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80% 절대로 못 맞힐 거라고 제가 몇 번 경고를 했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24년에 선거도 너무 많고 그걸 야기한 혼란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정치인들은 보통 미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미친 짓이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원래 기저성은 3분의 2 정도 맞고요. 정상시에도 3분의 1 정도는 원래 틀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24년 같은 경우 정말 좋고 나쁜 팩터도 여럿이라 좀 대혼란입니다. 긍정 팩터는요. 일단 24년에 미국 시장이 좋을 거라고 했죠. 실제로 1월 수익률도 봐도 한국은 좀 나락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그래도 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 많은 돈을 풀고 있고 여기 바이든이 아니라 파월을 조져가지고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를 언제 내리네 말해가 문제지 내리는 건 제가 보기엔 기정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3월에 안 내릴 수도 있지. 그럼 올해 내리겠지. 뭐 올해 안 내리면 7월에 내리겠지. 결국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에도 분명히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아직은 좋아 보입니다. 이런 건 좋은 거고요.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 팩터. 일단 올해는 짝수해이고요. 안 좋죠. 총선에 안 좋고요. 24년 지정학적 리스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 좋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만 같은 경우 요즘 선거가 치러졌는데 거기서 지금 친미 쪽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싫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1월에 확실히 약해졌고 커스피가 1월 첫 5거래에 패망했고 1월 전체도 지금 보면 망해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24년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팩터들이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하이라이트 총선 짝수의 11월 4월 수익률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적어놨는데 별로 좋은 게 없죠. 그쵸? 그리고 총선 후 6개월은 달라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개떡 같습니다. 다 개떡 카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50번 영상에 제가 이런 확률표를 제시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저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쵸? 저는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그런 소위 전문가들도 쥐뿔도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거든요. 전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1월이 주식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가 이런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잘 모를 때 어떻게 투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쇼킹한 방법들을 제시할 건데요. 첫 번째, 한국에서 그냥 24년 10월까지 현금 들고 놀기도 하나의 훌륭한 전략입니다. 100점 만점에 최소 80점 정도 전략이죠. 그냥 어려우면은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또 다시 한번 저는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뭘 사라고 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 직원이 와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주식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으로 들고 가세요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잘리거나 최소한 팀장한테 졸라 깨질 겁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혼자거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국 시장의 비중을 줄인다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비트코인이라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야 임마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잖아. 자, 그거에 관련해서도 조만간 영상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제 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12개월, 52주, 365일 동안 계속 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상승장 안에도 늘 조정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님들아. 그리고 잘 모를 때 투자하는 방법이 또 이런 게 있죠. 세 번째, 그냥 가격의 흐름을 따른다. 그냥 오르면 롱, 내리면 숏, 시장의 지시를 따르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추세 추정이죠. 예를 들면 가격이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갔다 하면은 그때는 롱을 하고 아래로 가면 인버스 같은 걸로 숏을 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인버스 차트거든요. 인버스 차트 이게 보이시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인버스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는 지수가 올랐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이게 지금 몇 일자야? 6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인버스를 주로 하지 말다가 이때는 좀 하다가 이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커스닥 지수죠. 커스닥 지수.
2017년부터 23년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제가 10주 주봉이랑 20주 주봉. 그러니까 그 일로 치면 50일과 100일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격이 위에 있으면은 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때는 이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보유를 하고요. 이때는 이제 주로 보유를 이제 하지 말고, 요때는 이제 살짝 좀 이제 보유를 좀 했다가, 요때는 보유하지 말고 요때는 보유를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가격을 따라가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참고로 그래서 2번과 3번을 동시에 하고 있죠. 김슬기 전략. 여기에 자산의 30%를 그러니까 제 총 자산의 30%를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 70% 소형주 퀀트, 30% 코스닥 인버스. 그러면 실제로 제가 롱과 숏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 총 자산의 한 12% 정도만 그 한국 주식을 롱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버스 해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또 소형주 콘토의 인버스는 60일 이평 위일 때만 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같이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 그냥 가격의 흐름을 따르고, 그리고 롱 그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한국 시장의 롱 비중을 줄이고 숏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저 같은 인간들의 말을 덜 신뢰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금융권 전문가, 자칭 전문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벌써 3번이나 적중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 1번, 경고 2번, 그리고 지금 경고 3번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이제 방송을 계속 하실 거거든요. 저처럼 친절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도 올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올해는 많이 불확실한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당연히 저는 전망을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고, 적중률이 떨어져도 저는 맞은 전망을 강조하면 되거든요. 제가 틀린 건 싹 말하지 않고 허브한 데가 이렇게 오른다고 했잖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이 4번, 그러니까 이제 그 남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1번, 2번, 3번의 기계적 투자가 훨씬 더 안전한 편입니다. 그냥 본인의 기준 하나 만드시고 그냥 그거를 따르세요. 모든 투자 고수는 남의 말을 따라서 고수가 된 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따랐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섞어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50%는 현금으로 가져가. 그게 1번이잖아요. 그쵸? 그럼 2번도 충족이 됐네.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인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거기서 들어갈 때 이동평에서 위일 때만 들어가고 밑일 때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3번도 충족할 수가 있는 거죠. 에이, 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100% 현금 1번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처럼 2번과 3번을 섞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결론. 확률이 낮은 시장, 그러니까 승리 확률이 낮은 시장은 투자를 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확률이 좀 더 높은 시장에 베팅을 하는 거죠. 비중 0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면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줄이는 거죠. 전 0으로 가진 않았잖아요. 한국 주식. 그쵸? 그리고 사람보다는 그냥 가격을 따라서 베팅하는 것이 상당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롱. 가격이 내려간다. 숏. 어차피 우리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그 사람도 결국은 원숭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꼭 유념하세요. 유익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